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은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 2019년 행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는 페블비치라는 미국 서부의 가장 럭셔리어스한 그 골프장에서 그 온갖 희귀한 슈퍼카들과 올드카들, 그 아름다운 클래식카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메이커들이 일단 부스를 차리기 워낙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니까 메이커들도 진짜 부스를 차려요. 렉서스도 봤고 하나도 중고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페라리 같은 경우도 이쪽에 신차들을 뭐 SF90 스트라달렌이 오늘 여러가지 신모델들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기보다도 이번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90주년 페라리 역사관입니다. 야외에 거의 무슨 페라리 박물관을 차려놨는데요. 지금부터 좀 주목할 만한 차들부터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거의 무슨 페라리 박물관을 가도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바리케이드 없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현장은 정말 여기가 유일할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차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50 테스타로사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특이하게 이 앞쪽에 12기통 엔진이 이렇게 커버를 통해 살짝 돌출이 되어 있고 되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에 잘 당겨질려나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차를 정말 손으로 땅땅 두르게 만들던 시대라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공면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옆에도 250 테스타로사예요. 자세히 보시면 양쪽이 살짝 다를 거예요. 여기는 엔진 커버가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여기는 없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이쪽은 깡깡 드러나는 샤시에 정말 의자만 얹어놨는데 여기에는 조금 그래도 장식이 좀 럭셔리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세시 넘버가 이번 점수차마다 다 되어 있는데, 옛날 이 시대 차들은 만드는 사람마다 차가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리어를 보시면은 가죽으로 된 스트랩 묶는 부분이 있고, 돌출 부분도 운전석 방향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이죠. 자세히 보시면 테일램프의 위치까지 심지어 달라요. 이 정도는 요즘 차들로 치면 거의 무슨 다른 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이처럼 이 시대 차들은 한 대 한 대 다 땅땅 두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셰시 넘버에 따라 차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이 이 시기 차들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완전 초창기 페라리들이 만들었던 차들의 시대, 거의 50년대 중반 초반 이때 차들이네요. 이 166이 실제로 페라리가 아마 최초로 만든 로드카라고 해요. 이때 페라리가 레이스를 나가는 게 제일 최고의 목적이었고, 레이스 나가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로드카를 팔기 시작했던 게 아마 이 차였을 거예요. 예. 166mm라고 매우 조그매 보이는 크기와 다르게 12기통 엔진을 달고 있죠. 좀 더 옛날에 생산된 166 인터스포트 코르사, 이쪽은 휠도 돌출되어 있고 유리도 딱 운전석만 가리게 되어 있죠. 이렇듯 이름이 166이라 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저기 땅땅 두르게 만들기 때문에 차의 모습은 정말 차마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차들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한 60년대쯤으로 넘어가 볼게요. 250GT 베를리네타. 이 250GT라는 차 앞으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올 텐데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조금 평범한 느낌으로 비교적 되어 있는 편이고, 다른 250GT를 보시면은 이쪽도 250GT 베를리네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살짝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쭉 커버된 그런 느낌이죠. 아까 보신 저쪽 차는 단순 그냥 후면만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쪽은 약간 곡면을 줘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을 줘하게 돼 있고, 이쪽도 이름이 250GT이긴 한데 완전 다르죠. 톱 느낌이 그 위아래 투톤으로 돼 있고, 곡면이 돼 있으면서도 이쪽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고,
안쪽 그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쪽이 좀 더 세밀하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똑같이 250 GT입니다. 이쪽은 왜 이런 것이 발생하냐면은 자가토라고 해서 옛날에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현역의 유명한 카로체리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든 차라서 조금 특별해요. 지붕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좀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거? 이것도 자가토만의 특징인데, 이런 차들은 이름이 비록 같을지언정 조금 더 특별한 차입니다. 이쪽도 특이하죠. 뭐 색깔이 다르네 정도를 떠나서 이쪽 리어 쪽 디자인도 자세히 보시면은 앞서 차들과 다르게 약간 샤크핀처럼 이렇게 뽁 튀어나와 있고, 저쪽 차들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저쪽은 그냥 동그랗게 나와 있는데 얘는 똑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250 GT를 하더라도 샤시 넘버에 따라 차들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게 이 시대 차들의 정말 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250 GT인데 약간 에스턴 마틴스러운 느낌이 돼 있죠. 조금 더 뒤쪽이 약간 길쭉하니 뻗어 있는 게 지금까지 본 약간 짤막한 차들과 달리 약간 좀 미국이나 어디 영국풍 그랜드 투어러를 본 듯한 느낌으로 돼 있고, 디자인이 이쪽은 살짝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여기는 보다 유럽풍으로 조금 더 다이어트가 많이 된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이 차 역시 이름이 250 GT입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거의 게이지 배치부터 거의 무슨 다른 차 같습니다. 확인이 이게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이 시대 차를 항상 특징이 이렇게 리드가 이렇게 벨트 버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즘 시대에 하라면은 공기 저항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은 되게 재밌는 특징입니다. 이쪽은 이제 레이스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63년대 330 LM부터 해서 약간 요즘 올드카 쪽 유명하던 250 GTO를 좀 닮은 느낌이죠. 그리고 66년대 275 GTB 컴페티치오네, 그리고 72년에 365 GTB4 컴페티치오네로 넘어가면은 약간 이게 둥글둥글한 느낌에서 조금 더 각이 확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크게 변모하죠. 365 GTB4가 그 플랫 12, 그러니까 수평대항 12기통 엔진의 그 로드카 기반 레이스카인데요. 애칭이 데이토나 쿱이라 그러고, 로드카는 이쪽이 좀 팝업 헤드램프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경주용 차로서 쓰기 위해서 고정형 헤드램프를 쓴 게 특징입니다. 이쪽은 이제 F1의 역사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안쪽이 87년대 F1 87, 이쪽이 94년대 포르투 T1, 그리고 저 안쪽이 2010년에 F10. 시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디자인이 옛날에는 되게 단순했었죠. 이렇게 단순하게 잘 이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분명 요즘 F1 카들이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공기저항적인 그런 규제라든지 안전 관련된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돌출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시리즈의 차들이 조금 더 위험했을지언정 보기엔 좀 더 아름답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네요. 2010년에 F10으로 가면 이쪽에 돌출된 모양도 되게 많고 길이도 되게 길어지죠. 타이어 두께는 오히려 옛날 게 조금 더 넓었던 것 같긴 하네요. 이세 차들이 위에 8기통이라 가지고 소리는 요즘 F1보다 훨씬 더 시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다 보니까 구조물 같은 것도 이렇게 코앞에서 볼 수 있고, 핸들 같은 것도 정말 뭐 손에 다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의 약간 이런 거리도 되게 쉽게 볼 수 있죠. 뭐 F1카 안쪽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 그러니까 키도 작아야 되고 덩치도 작아야지 이런 걸 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정형으로 돼 있죠. 아마 드라이버가 한 명만 타기 때문에 딱 맞춰놓고 아마 더 이상 뭐 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구두드에 갔다 왔다는 인증들도 막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슬쩍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되게 멋쟁이들이에요. 저는 지금 사마 셀카를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추락 입고 와가지고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대 레이스카들인데요. 이렇게 특징이 거의 뒤집어지면은 머리 닿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극단적으로 낮은 윈드실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에 필요 없는 것들은 보통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은색에 빨간색 그 덮개 조합이 되게 또 예쁩니다. 실제로 저기 포르쉐 박스터 이런 거 같은 오픈카들도 이렇게 은색이나 흰색에 저런 와인색 톱을 갖추면 되게 또 멋있습니다. 이쪽도 다 이제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소프트탑이든 하드탑이든 뭔가를 이렇게 덮개를 달아서 보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름들은 참조차 이렇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은색이 폴트 412S, 이쪽이 500TR. 그리고 여기 같이 프라이빗 존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초청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해서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거 발음이 좀 거시기한데 FXXK 에보라는 FXXK의 상위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가보고 싶어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퍼밋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FXXK 일반형은 있으니까 이따가 같이 구경해보도록 하시고, 와 여기 또 대단한 게 있네요. 이렇게 P80C 아마 페라리 80주년에 나온 컨셉 모델일 거예요.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아마 원오프 모델로 나왔다던가 그럴 겁니다. 페라리는 이렇게 뭐 글리켄하우스 같이 매우 극부호들에게는 나 딱 이런 디자인을 딱 한 대만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것도 들어줍니다. 돈은 물론 얼마 들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엄청 많이 줬겠죠. 이 보시면은 헤드라이트를 LED를 만들어가지고 안쪽에 조그맣게 숨겨놔가지고 되게 옛날에 그 날렵한 쐐기형 느낌의 페라리 느낌을 잘 살리고 있고, 엔진은 V8이라고 하는데 아마 458, 488 뭐 이런 거 기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100이랑 보니까 488이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브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또 자연스럽게 잘 조합이 되어 있고, 와 이쪽이 디퓨저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테일램프도 이쪽 윙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엮여 있고, 심지어 저 말 모양 로고까지 저렇게 딱 입체형으로 조합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습니다. 다른 모델을 보러 가시면은 자 레이스카의 역사래요. 488, 458 이런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보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FXXK 와우 이름부터 참 발음 주의하게 생긴 그런 무시무시한 차인데, 라페라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커스터머들에게 극소수 한 60명인가 30명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탈 수 있는 권한을 빌려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테스트 목적으로 탈 수 있게끔 잠깐만 트랙에서 타보고 공도 주행은 안 되는 그런 특이한 차입니다. 그런 거 하려면은 원판 라페라리를 포함해서 내가 가치 있는 페라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게 심사 대상이 하더라고요. 라페라리의 실루엣이 살아있긴 하지만 보다 극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구두두 페스티벌에서 달리는 걸 보게 됐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또 처음이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이게 무슨 현실시대 차가 아닌 것 같아요. 한 20년 뒤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엔진룸도 딱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정말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그리고 이제 레이스카 쪽을 보면은 뭐 워낙 길바닥 요즘 서울이 좀 비싸다는 데서 흔한 488, 458 이런 거는 다루지 않게끔 하겠고, 360 챌린지, 그리고 35 챌린지, 그 348 챌린지까지, 이게 요새 그 V8 페라리 그 MR 기반 차들의 계보인 셈이에요. 348, 355, 360, 458, 저 어디 488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챌린지는 없네요. 아무튼 페라리 레이스카 중에 챌린지는 우리나라도 저기 원메이크 아마추어 레이싱 카들 뭐 아반떼 챌린지 무슨 뭐 벨로 챌린지 이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라리 로드카 기반으로 가장 마일드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원메이크 타입으로 해가지고 일반 오너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지향하는 그런 컵차들이에요. 안쪽에 보시면은 대회 나간 차 같지 않게 그냥 버킷시트만 좀 돼 있고 안에 탈거만 좀 돼 있고 생각보다 큰 개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외관 쪽으로 봐도 그런 것 같죠. 참고로 355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옛날 시대 MR 페라리입니다. 355 기반 레이스카가 그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챌린저 하나만 있어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쪽 챌린지도 보니까 안에 좀 내장재 좀 털고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큰 개조가 이러진 않았죠. 저기 어디 스티커를 보니 최근에 라구나 세카 트랙에서 좀 달렸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오픈휠 레이스카가 잘 없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그 333이었던가 이름이 잘 기억나요. 333 SP네요. 99년도에 나온 모델이고 이렇게 안쪽이 다 열려있는 모습이 특징이고 딱 주행에 필요한 게이지랑 버튼만 딱딱딱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심지어 조수석도 없어요. 윈드베이스도 있고 워낙 널찍하니 해가지고 앞쪽이 거의 무슨 쓰레바지를 연상시킬 정도로 되게 넓고 딱 낮게 돼 있죠. 이건 정말 공대에서 뭐 못할 차지만 높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핸드폰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와, 이쪽에 보시면은 뒤가 거의 그냥 들여 보이죠. 이렇게 BB512라는 글자 안쪽으로 정말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여요. 와, 이렇게 속살이 잘 보이는 레이스카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인고 하면은 512BBLM 512BB라 해가지고 옛날에 베를린에서 박사해가지고 12기통 플랫 엔진 얹어가지고 만든 로드카가 있는데 거기 반으로 르망 레이스카를 만든 그런 차입니다. 와, 정말 안쪽도 훤히 보이고 512 기존 로드카의 모습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개조가 이게 돼 있습니다. 원판의 모습은 정말 거의 찾을 수가 없네요. 이쪽은 288 GTO 에볼루치오네. 이쪽도 288 GTO랑 외관상의 공통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다 개조해가지고 V8에 와우 362km까지 나간다고 하네요. 안쪽도 되게 극단적으로 개조가 이렇게 돼 있고 속살도 이렇게 확 들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 차는 그냥 단순히 그냥 평평한데 얘는 뭔가 올록볼록하죠. 이게 아마 F40에 들어갔던 그 파이버글라스란가 아무튼 그런 경량 소재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차 실제로 F40의 테스트베드였다고 하기도 하고요. 정말 멋집니다. 아까 360 챌린지를 봤는데 얘는 360 GT라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일단 떡대부터 다르지. 이렇게 마디킷도 훨씬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같은 솔직히 챌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바꾸면 군대에서 사겠는데 얘는 그럴 스펙이 안 나올 겁니다. 안쪽도 뭔가 금박같이 뭔가를 막 열심히 입혀놓은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고 윙도 되게 공격적인 카본 고정식 윙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기구 위치도 심지어 순정이랑 다르네요. 되게 특이한 데다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F40 GT, 야, F40 로드카는 없지만 F40 GT가 있네요. 아까 288에서 본 것 같은 되게 볼록볼록한 경량 그 윈도우 소재가 이렇게 덮개로 쓰이고 있고 엔진도 그대로 훅 훤히 이렇게 들어 보이죠. 우와, F40 LM이라 해가지고 앞부분에 고정식 헤드램프를 쓴 보다 개조가 극단적으로 된 차도 있는데 얘는 조금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개조가 안 된 차 같아요. F40 GT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 희귀하고도 비싸다고도 하는 250 GTO, 이게 두 대나
이렇게 바리케이드도 없이 코앞에서 볼 수 있게끔 두 대가 깔끔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정말 지구상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250이 딱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쪽은 셰시 넘버 4153번이라 해가지고 은색에다가 이쪽에는 헤드레스트가 되어 있고 뒤쪽 보시면은 은색의 스트라이프이 상당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페라리 전통적인 빨간색, 그리고 되게 헤드랩스트도 없고 그냥 파란색에 그냥 조그만한 버킷 시트만 달려있고, 기어 레버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쪽에 비해 조금 더 장식이 좀 덜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셰시 넘버에 따라서 페라리는 정말 다른 느낌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차들이죠. 이게 하나하나 소개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여기는 또 아예 전용으로 설계된 그런 레이스카 같네요. 저도 페라리를 뭐 엄청나게 속속들이 뭐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12M이라고 이게 돼 있죠. 이쪽은 아까 같은 오픈힐 레이스카 333이랑 다른 312 PB라고 돼 있네요. 아까랑 다르게 휠 타이어는 조금 더 작은 것 같고, 앞뒤 휠 타이어 사이즈가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버킷인데 거의 무슨 플레이시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이게 잘 고정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상체는 뭐 잘 이렇게 했나 보죠. 그리고 수많은 488 챌린지들은 생략을 하고 이거 꼭 봐야죠. 와, F50 GT. F50 로드카는 안타깝게 없지만 GT 버전 그 레이스카로 상당히 귀한 차죠. 이렇게 고정식으로 견인고리가 딱 나와 있고, 마리킷도 훨씬 더 땅에 딱 붙게끔 이렇게 와이드하게 돼 있고, 좀 멋과는 탈불한 듯한 경영일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원래 F50가 타르가톱 해가지고 여기를 똑 자르면은 스파이더가 되게끔 했는데, 얘는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에어스쿱까지 딱 공기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셰시 번호 001. 와, 셰시 번호 차대 번호 보통 되게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런 차들은 보통 몇십만 대 생산이 될 차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차들은 끼케야 몇백 대, 몇천 대 이 차 같은 경우는 몇십 대밖에 못 만들었겠죠? 몇십 대, 몇백 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차대 번호가 세 자리네요. 그리고 뒤쪽도 일반 F50가 이렇게 좀 손잡이 같은 느낌으로 윙이 되어 있는데, 얘는 고정식으로 GT 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커버도 딱 필요한 구멍만 대고 밀폐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것도 참 되게 귀한 차입니다. 이거를 이 야외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축복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설명 없이 조금씩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정말 놀랄 노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풍경들. 이 날씨 좋은 야외에서 바리케이드도 뭐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참가자들이나 뭐 출품자들이나 되게 오픈마인드라서 사실 입장료가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진상 손님들은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행사긴 한데, 아무튼 그런 별개로 다들 매너도 좋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되게 관객끼리도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되게 얘기하다 보면 또 친해지고 되게 재밌는 행사예요. 이렇게 그냥 열려있는 차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열어달라고 좀 철면피 좀 깔고 좀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재미만으로도 되게, 사실 여기가 페라리 말고 딴 데도 있는데 이거만 보다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참 좋은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견공이 거위를 피하고 계시네요.
자, 페라리 90주년 특별전을 이렇게 쭉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페라리 신차고요. 페라리 하나만 소개하는데 지금 30분 넘어갈 기세예요. 와, 정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멋쟁이들 너무 많고, 이쪽에 보시면은 SF90 스트라달레. 와,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물론 바리케이드는 쳐져 있습니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차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모터쇼가 답답한 정도는 다니고, 이 경치 좋은 골프장의 야외에서 자연광을 받으러 보는 이 페라리의 모습은 정말 더없이 멋지네요. SF90 스트라달레가 아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일 거예요. 페라리 최초에. 그래가지고 출력이 900마력이 넘던가? 아마 페라리 로드카 역대 최고 출력이다 그러고. 아, 참 카메라 이렇게 들이밀면 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488인 아예 FA 트리뷰터 뭐 이런 8기통 기존 MR 페라리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뒤쪽은 최근 나온 페라리랑 다르게 조금 사이버틱한 느낌이 주는 인상이죠. 테일램프가 스퀘어한 느낌을 돼 있고 되게 좀 입체적이면서 뭔가 좀 색다르지만 아무튼 되게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세한 성능 지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 저희가 뭐 하다못해 강남 길바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비싼 페라리 로드카들, 기성 로드카들이죠. 여기는 A12 슈퍼패스트. 이름이 무슨 촉발음이야 싶은데 정말 이름값 그대로 하는 12기통 FR 페라리인데, 이것도 언젠가 저기 슈퍼패스트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연흡기 V12 FR 페라리로서는 되게 좀 언젠가 되게 값어치가 올라갈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488 피스타. 488의 마지막 그 최고 스페셜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은 2017년 FIA 그 WEC 챔피언을 했다는 그런 기념 리버리로 돼 있고, 성능 지원을 보면은 비현실적이죠. 정말 옛날 페라리 슈퍼카를 못한 거를 요즘 시대에 그 일반 MR 페라리도 해내고 있고, 여기는 더 특별한 게 휠이 카본이에요. 카본 옵션이랍니다. 휠까지 경량화를 하려고 이렇게 카본으로 만든 되게 특별한 차죠. 아마 성능 지원을 치면은 이 차의 후신인 FA 트리뷰터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신차 FA 트리뷰터도 FA 피스타라든지 뭔가 스페셜이 나올 테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 구모델이라지만 당장 무시할 수 없는 구모델이네요. 얘가 대망의 신차 FA 트리뷰터. 여기는 성능 지원이 되게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제원은 488 피스타보다 조금은 딸리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거의 스페셜 모델 나오면은 바로 얘가 오징어가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적으로는 488이랑 뭐 많이 다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마일드한 변경이긴 한데, 자세히서 보시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조금 디테일의 그 날렵함이라든지 입체감이 좀 더 되게 세련되어졌고, 리어는 좀 많이 바뀐 인상을 주네요. 실제로 리어 488 피스타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테일램프가 사구가 되면서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구 테일램프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커버도 옛날에는 저렇게 그냥 평평했는데 여기는 조금씩 구멍을 놨네요. 되게 옛날 F40 같이 조금 구멍 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든 고성능 모델, 뭐 피스타든 스페치알레든 뭐든 아무튼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GTC4 루소. FF의 마이너 체인지인데 이름을 바꿨죠.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4인승 4륜구동이 되는 페라리에서 FF, 페라리 4라고 했었는데 뭐 이름 마음에 안 드는지 금방 바꿨네요. 그리고 여기는
페라리 포르피노. 옛날 캘리포니아의 후신인데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죠 얘도. 어우, 성능도 상당히 옛날 캘리포니아에 비해 많이 우수하게 좋아졌고 실내도 되게 고급스러졌습니다. 이제 막내 페라리 오픈카라고 이제 무시할 만한 그런 지위가 전혀 못 되는, 이것도 정말 드림카 삼을 만한 되게 멋진 모델 아닌가 싶습니다. 뒷자리도 있어가지고 물론 사람이 앉기에는 되게 좁아 보이지만은 가방 던져놓기엔 되게 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을 제가 이어서 붙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르타 컨버터블이고 안쪽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정말 그냥 이런 미국 로또를 맞아가지고 이 LA 어딘가에 집 하나 구해서 오픈카를 산다 치면은 저는 이걸 탈 것 같아요. 색은 물론 페라리의 상징이 빨간색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차를 탄다면은 뭔가 나만의 커스텀 컬러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차 컬러를 아까 관객이 물어보면서 듣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전 빨간색이 아닌 뭔가로 이 포르토피노를 별장에서 타는 게 꿈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장 30몇 분이 넘게 걸린 그 페블비치 콩쿠르 델랭스 2019의 페라리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